저희가 통계 분석하다 보면 그 요인 분석이라는 거 많이 접하실 거예요. 영어로는 Fact Analysis라고 하는데, 오늘은 몇 가지 이유로 이 Fact Analysis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프란이고요. 오늘 비유의 주제는 요인 분석 Fact Analysis입니다. Fact Analysis는 문과라서 당당합니다. 문당합니다. 네.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 채널이랍시고 유튜브에서 요즘 계속 올리잖아요. 그로스 모델링이나 자동 문항 생성에 관련된 페이퍼 리뷰도 올리고, 최프란의 비유 이런 것도 올리고, 이것저것 해서 올리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급적이면 그 외에, 공부 외에 좀 안 담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엄청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의견이 강해요. 그래서 교만스럽게 들릴까봐 그래서 잘 안 하는 거예요. 네. 내용도 모르는데 막 떠들기도 싫고. 네. 페이스북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 느낌대로 가는 거지, 어떤 의견을 막 강하게 표출하고 싶지 않는데, 이번 비유는 Fact Analysis를 문당합니다라고 한 이유는, 사실은 조금 이제 통계에서 약간 오버해서 하는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왜 문당합니다라는 비유를 했을까,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문과라서 당당합니다거든요. 네.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을 이렇게 포스팅 보다가 뉴스에서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넘어서서 문사철, 문래기 아니, 그런 혐오스러운 발언이, 문과생들 이런 문사충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욕을 하시는 분들을, 그 대부분이다 그렇게 이과 사람들이 문과 사람들을 그렇게 욕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 그러든지 말든지 it doesn't matter.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특히 혹시라도 위축당하고 가슴 아파하고 불안하시잖아요. 사실 제가 철학과 출신이거든요. 네. 지금은 당당하게 철학과 출신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철학과 들어갔던 게 부끄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겪었던 아픔은 아니지만,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저는 취직이 되나 안 되나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몇 배 더 힘드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힘내라고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조금 힘내시라고. 특히 철학과, 문과, 사회학과, 여기 우리 어문학과,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인 분석은 제가 제 이야기 조금 할게요. 네, 철학과를 나와서, 철학과를 들어가서 2지망 3지망으로 철학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는 2지망 3지망으로 들어갔어요 이러면서 되게 슬펐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라도 들어가게 해줄 게 어디냐, 그게 되게 감사해요. 네. 그리고 철학과를 가게 된 게 더 감사하고, 어릴 때. 네. 그때는 조금 기분이 그랬었지만. 근데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철학과를 그때 트레이닝을 받았던 거, 학부 때, 네. 학부 때 트레이닝을 받아서 내가 요즘에는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제가 측정 통계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교육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특정 도구를 만들고 그걸 이제 기계화시키고 뭐 이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 Automatic Item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전산도 저보다 잘하고 통계도 저보다 잘하고 사실 그래요. 그러면 아니 대부분의 툴킷이 교육에서 측정 통계를 하는 게 이 전산하고 통계인데 그리고 특히 통계만 일단 봅시다. 뭐 전산은 당연히 못하는 거고 제가 수학도 못하고 예. 통계도 수학 잘하시는 분 엄청 많잖아요. 수리 통계 잘하시는 분. 근데 왜 제가 당당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 팩트 애널리시스 할 때는 갑자기 당당해지는 그분들 앞에서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이제 팩트 애널리시스 갈 때까지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막 기초 통계도 해야 되고 아노바도 해야 되고 리그레이션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팩트 애널리시스가 시작이 되는데 팩트 애널리시스를 마치고 나면 이제 다른 그 저쪽 예. 이과 쪽에서 하는 소위 말하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뭐 이거가 맞닿아 있어서 그 사람들이 팩트 애널리시스를 주워 들은 거예요. 그쪽에서는. 예, 예. 그러고 나서 팩트 애널리시스는 뭐지? 이렇게 물어보고 저쪽에서 이과 쪽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팩트 애널리시스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팩트 애널리시스가 하는 거를 저희는 똑같은 스태티스컬한 프로세스인 것 같지만 SPSS 보면 데이터 리덕션 그래놓고 뭐 팩트 애널리시스 집어넣었어요. 그게 소셜 스태티스컬 패키지인데 웃기지도 않아요. 장난 아니야? 진짜. 그거는 팩트 애널리시스는요 메저먼트 모델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게 뭐 자로 재거나 이거 저기 무게를 재는 것처럼 이렇게 그 무게를 재는 도구가 메저먼트 에러가 쫙 해가지고 그 피지컬 도메인에서 재는 것들이에요. 예.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만 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들이 사람의 심리 상태 얼마나 아는지 어떻게 지금 병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관측이 불가능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위 말해서 유추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서 도구를 만들다 보면 정확하지가 않죠. 그러면 그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latent variable modeling을 도입을 하고 fact analysis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통계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 바이오메트리카 페이퍼 아시죠? 우리 막 T-테스트 뭐 이런 거 하면 바이오메트리카에 퍼블리시가 됐던 거예요. 그 갈튼 선생님, 피어슨 선생님 거기 다 에디터 하시고 막 그랬던 거예요.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200년도 안 돼요. 150년밖에 안 돼요. 예. 진짜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통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이코메트리카라는 그 페이퍼를 만들어서 그 도메인을 통계적인 거를 심리 측정으로 끌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피지컬한 도메인에서는 매저가 확실한데 우리 쪽은 매저가 불확실하니까 그것과 함께 고민을 해주는 모델링으로서 고민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또 똑같이 뭐 스태티스컬 모델이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밀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문과가 발휘를 합니다. 문당한 게 발휘를 합니다. 특정 도구를 만드는 거는 이제 이론이 있어야 돼요. 정말 글을 읽고 왜냐하면 이게 왜 이 소위 말해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로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 단순히 통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그 인디케이터 눈으로 보이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뭐 시험을 만들어요. 그럼 왜 이 문항들이 나오게 됐는지는 컨텐츠 스페시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면 그 도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앵자이어티의 전문가가 아니면 그 도구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앵자이어티나 뭐 예를 들어서 knowledge에 대한 theory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 그 도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를 만들 때 대부분 그 도구를 만드는 이제 좀 첨단 도구를 만드는 게 팩트 애널리시스 모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모르면 이제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는지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하는 measurement error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저쪽 사람들은 원래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잖아요.
네. 뭐 그냥 뭐 키나 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 속도나 재고 뭐 랩에서 하다가 아 이게 메저먼트 에러를 컨트롤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모델이 팬시해지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또 그것도 뭐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백날 오라 그러세요. 왜냐면 메저먼트 에러가 있어버리면 데이터가 내가 만든 도구가 잘못돼서 데이터가 쓰레기가 들어가면요 garbage in, garbage out. 그러니까 아무 쓰레기로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뭘 아무리 그림을 그리고 뭘 어떻게 뭐 AI가 들어오고 나가고 뭐 AI, IO, 뭐 OIO 뭐 다 나와도 안 돼요. 결국에는 메저먼트 에러 이슈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문당 하려면 통계를 하세요. 하는데 그쪽보다 못해도 팩트 어널리시스를 정말 잘해버리세요. 그래서 팩트 어널리시스가 수학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뭐 통계 돌리는 걸로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하는 거에다가 Measurement Error Term만 넣은 거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 그것을 제작할 때는 이제 문과적인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걸 justify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말빨이 필요해요. 네, 기계 통계도 잘해야 되지만 통계는 패키지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요, 저도 통계를 하지만 술입니다. 술. 학으로 얘기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술에 가까워요. 물론 잘해야죠. 그 끊임없이 새롭게 나오는 패키지들요, 정말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이슈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이 팩트 어널리시스에서 갑자기 반전이 있어서 문과라는 게 얼마나 당당한 건지, 그리고 뭐 기죽지 마세요. 힘들고 발전해야 되고 뭐 프로그램도 배워야죠. 예. 그리고 뭐 통계도 배우면 됩니다. 아니 익히면 되죠. 술인데 익히면 되죠. 저도 그랬어요. 뭐 철학과 졸업해서 경영학과 복수전공해서 뭐 통계 한 과목 듣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뭐 좋은 차 타고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네, 그거 전부 다 문과적인 소양이 있어서, 물론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문과적인 소양이 있어서 문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되게 후회하는 거지만 철학 공부했기 때문에 철학적인 뭐 사고 훈련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게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아무리 공부는 개판으로 끝냈지만 학부 공부는 그래도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정말 당당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제가 이쪽 관련돼서는 제가 뭐 어떻게 해왔는지 팁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팁 같은 것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너무 흥분해가지고, 네, 어제 그 페이스북 포스팅을 보고 나서 흥분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막 주저리 떠들었네요. 문당합시다. 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평화로운 하루 되십시오. 네.